제 생각에는 거의 바닥이 왔어요. 1, 4분기, 2, 4분기에 반도체 우리 가격 예측이 더 나빠졌습니다. 물가의 그 지수는 빠르지는 않지만 내려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어떤 의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CPI, PC가 너무 약간 높게 나왔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도망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뭡니까? 우리 그렇잖아도 PC 얘기했었는데 그 준비를 해보셨군요. PC가 내일 아침에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다 기대가 높게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죠. 예상치보다 예. 높을 거로. 높을 거로. 왜냐하면 CPI가 높았고 PPI가 높았고 모든 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높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한번 코멘트 좀 그래서 좀 너무 공포스럽게 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의외로 안 좋을 수 있는 거. 경제가 완전히 갑자기 멈추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쓸 돈이 없다. 쓸 돈이 없다.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견고하다 하지만은 미국의 경제 소비 여력이 점점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 지금이 좋은 거다. 오히려 앞에 거는 너무 물가가 높을 거라고 꼭 그렇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고 뒤에 거는 또 약간 반대성으로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헷갈리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마지막 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아스플로우라는 종목,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주제는 그건데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 필요 없고 유의기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카멘트인지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이 연간 한 4, 55불 나옵니다. 분기당 65불이거든요.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고 분위기 좋아서 14% 점프했잖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향후 4년 내로 생성형 AI, 요즘 난리치는 그거 AI 관련되는 자기네 매출이 140억 불 정도까지 새롭게 생성할 수, 그러니까 전망된다고 한 증권사가 얘기했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140억 불. 지금 2023년에 얘네의 전체 매출 한 240억 불에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제너러티브 AI 관련된 매출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컸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도 계속 AI 가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안 탈 수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물론 어저께 삼성화이닉스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 끝나거나 보합으로 끝나도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런 얘기인데, 한편 오늘 좀 말씀드린 반도체는 슬금슬금 다시 반도체 저점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점은 뭐냐면 많이 빠질 때 저점이거든요. 그렇죠. 내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1, 4분기, 2, 4분기에 반도체 우리 가격 예측이 더 나빠졌습니다. 1분기에도 25%, 원래 20% 초반이었는데 2분기에도 좀 많이 완화될 걸 봤는데 원래는 만만치 않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가격을 이렇게 더 낮추는데도 아직까지는 물량이 늘지가 않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 원래는 한 마이너스 3%였는데 네. 하이닉스는 더 심각해서 10% 마이너스가 아니고 28% 마이너스. 가격을 이렇게 빼고 25% 빼고 물량도 줄고 아주 위기죠, 위기.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지난 4기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슈는 이거예요. 반도체 디램, 원래 랜드가 안 좋았는데 디램도 팔면 팔수록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수준의, 흔히 얘기하는 캐시 코스트 이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어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결단 첫 번째, 고객 입장은, 고객은 지난 4개월 동안 재고를 많이 줄여갔고요. 데이터 센터나 휴대폰 업체가 네.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4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요, 다음 분기부터는 물량은 어떻게 되죠? 늘려야 돼. 예. 근데 딱 보니까 디램, 삼성전자까지도 하이닉스도 팔면 팔수록 현금원가 이하니까 더 가격을 낮추고 요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가 온 거예요. 가격 압력을 주기에는 거의 끝자락에 온 거라는 것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젠 애널리스트의 콜인데, 일부 콜인데,
반도체 업체 삼성하이닉스 학교는 재고는 아주 많아요. 3개월, 5개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객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도 그래도 재고는 많네. 쟤네들 이거죠. 재고 많이 갖고 있네. 나는 줄었는데. 그럼 내가 좀 내 필요해서는 수요를 땡겨서 오더를 줘야 되는데 삼성하이닉스 재고가 아직 많네. 그럼 가격을 조금 더 낮춰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삼성하이닉스가 이제 팔면 팔수록 현금이 나가. 적자가 마이너스 20%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사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고 30년 했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을 낮추는 강도는 낮추고 가격을 마이너스 10%는 좀 낮추고 물량을 조금 가져가야 되겠다. 잘못하면은 반도체가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급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들어가는 시점에 왔다. 매우 중요한.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일부에서 난이하는 조금만 하자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1분기 바닥이다. 희망이지. 또는 하반기는 올라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하고 그 반도체 칩 관련해서 중국한테 한국 삼성하이닉스가 공장이 있는데 양산하는 레벨을 낮춰라. 이런 얘기 기사 보셨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실제 효율이 나면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생산을 30-40% 이상 하는데 그거를 레벨이 10% 가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5밖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삼성하이닉스 안 좋나요? 누가 안 좋나요? 생산 레벨을 이 레벨이었는데 이 레벨밖에 안 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 임팩트가 올 연말 내년 하반기 되면 중요한 건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나와야 될 적정한 레벨의 적정한 제품이 공급이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급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도체 가격이 아까 내려가더라도 그 바닥에 와서 업체들이 리스타킹을 조금씩 2분기나 3분기 이렇게 하는데 만약 4분기나 내년 됐을 때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이 안 나오면 삼성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원래 10% 성장하려다가 5%밖에 성장 못하면은 내년엔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면은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다. 분명히 나쁠 거는 엄청 나쁠 거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조도 안 나올 수 있고 하이닉스는 뭐 2, 3조 날 수, 적자 날 수 있어요. 문제는 고객들이 이거 반도체 내년도 어떻게 되지? 혹시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더 속도를 빠르게 자기네 재고를 빨리 채우자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2분기 4월 달일지 6월일지 모르지만 여름 가을 가기 전에는 이제는 더 악화시켜서 저 새끼들을 다 죽여갖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새끼는 좀 아니 그런 거. 아니 감기 걸리시더니 그 진짜 저놈도 쟤들한테 적정한 마진은 확보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을 더 뺄 수 있는데 재고가 많으니까 그 다음 생각해야 돼. 비즈니스를 1, 2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바닥이 왔어요. 거의 바닥이 왔다. 그런 이유로.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는 분명히 또는 연말에 갈수록 반도체 수급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참고 참은 사람한테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이건 우리는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왜? 기침을 참아가면서 인생을 써가면서 오르고 있다는데 믿어줘야지 우리가. 85% 믿어주세요. 100% 믿을게요. 에러 마진 15%? 네, 오케이. 어쨌든 실적은 나쁩니다. 엄청 나쁘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월달, 4월달에 1분기 실적 예측이 나쁘게 나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른 주가 한 견조한 추세가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한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미 한 사람은 괜찮고 안 한 사람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잖아요. 빠질 때 사시고 대안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제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인프라 투자, 양산을 막 하는 투자는 지금 중국도 공장도 많이 생산성을 막 올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는 아닌데 선행 투자,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또는 장비 부품 업체 중에서 고객이 늘어나는 업체들 이런 업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좀 편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아스프로 저번에 말씀드린 거, KNJ,
아스폴론 말씀드렸으면 보시고 네. 좀 이따 KNG는 이거는 이제 그 식각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네. 조안에서. ISC 이거는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 이런 업체들이 그나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반적인 반도체 캐파가 줄어든다는 거랑 별 관계 없다. 별 관계 없어요. 예. 그 펀더멘털을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진짜 멈췄다. 가격이 멈췄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더 빠질 건데 멈춘다. 그때 보실 거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 보실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후공정에 투자는 하거든요. 전공정 장비 비싼 거에는 투자를 지금 50% 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R&D라든지 다 만들어진 거를 어셈블리 패키징 하는 거는 거기서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하던 안 주던 후공정의 아웃소싱을 줄 업체가 있어요. 그게 대기업이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적이 올해 에딩이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적자예요. 근데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이게 플러스로 가거든요. 네. 규모가. 이건 새로운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하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고객이 확충되고 그런 회사에서 반도체가 멈추는 순간에 슈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검토하십시오. 강력히 말씀드리고 당장에는 이 세 가지 종목이 좋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가 쉽지 않다.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의 프락시 비슷한 거, SK 스퀘어, 약간 다른 애니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산 가치 70%고 그 배당금의 60%가 하이닉스 나오니까 SK 스퀘어는 하이닉스의 대용 제품 정도로 약간 시가총이 크니까 저는 아스플로하고 하나마이크론을 좀 관심을 갖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 나쁘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애널리스트가 쓴 게 있어요. 이 PC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예상되고 있냐면은 전년 대비는 4.3인가 4.5%예요. 네. 그 다음에 전월 대비는 0.4%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구성 요소가 달라요. PC하고 CPI가.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주거 물가가 잘 안 빠지잖아요. 주거 물가의 비중이 PCI가 지금 내일 발표될 게 낮아요. 네. 그러면 주거 물가가 높아서 CPI가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측면에서는 주거 물가 비용이 PC는 CPI보다 낮은데 그런데 이게 CPI가 그렇게 6.2가 아니고 6.4가 나오는데 이것이 0.4 먼스 오브 먼스 YOY 4.45 이렇게 예상하는 게 혹시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인 거죠. 그래서 물가의 그 지수는 빠르지는 않지만 내려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어떤 의견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0.4% 이상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만 보지만 유럽도 그런 비슷한 물가 지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HICP 뭐 유로존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워낙 2월부터 기저가 이제 1월까지는 기저가 나쁘다가 2월부터는 기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빠지는 트렌드다. 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CPI하고 PPI 나온 숫자만 가지고 똑같이 연결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시면 CPI에서 대비 PC에서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그 물가 비중이 CPI는 3분의 1이죠.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뭐 3분의 3, 유가 3분의 1 뭐 하잖아요. 근데 주거가 3분의 1이니까 컸죠. 근데 PC는 그 반도 안 돼. 15%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넘버라도 지수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주거를 제외한 PC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네. 노란 거. 이거 많이 내려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PC 넘버도 한 3%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내려가는 추세니까 CPI하고 PC는 주거 비용에 대한 비중 차이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엊그저께 좀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내일 나오는 PC 넘버 이런 거 가지고는 나쁜 네거티브가 아닐 수도 있다. 나스닥.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나스닥 시장이 지표는 올랐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것도 반도체 올랐지. 주들 급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외 주들은 급락한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이게 게 급락했죠? 보통 기술주들. 기술주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혹은 근본적으로. 이게 더 오래 갈 거 아니야? 혹은 더 50bp 다음에 이런 PC라든가 이런 지표가 안 좋으면서 이게 될 거 아니야라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거 아직은,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급락한 것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발표되고 이런 그런 것들도 다시 나올 수 약간 있는 복원될 수도 있을 수도 어저께는 물론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 때문에 버텼는데 뭐 하루치기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불안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추세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시고 하여튼 그거 넘어고요. 반대로 좀 두려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잡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돈을 어디서 났지? 그 돈은 계속 남을 수 있는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혹시 소프트 랜딩보다 조금 더 하드한 랜딩이 나중에 올 연말이나 혹시 연말 넘어갔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가을 정도에 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지, 있어요. 여름 3분기 지나서. 때. 여름 지나서. 네. 가을. 그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가다가 잘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확 멈추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짜 경기 침체 그렇죠. 이슈가 딱 불거지는. 네네네.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상고하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논리기도 해요. 근데 상고를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상중, 하중 가다가 불안하다. 요즘 좋은 거 아닌가요? 2,400이 뭐 좋아요? 하긴 맞아요. 지수는 워낙 우리가 좋은 거 없어. 이게 없이 살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렇지. 상고는 한 2,600 한 가 있어요. 3,300 갔다는 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 2월, 3월 지날 때까지 3월 1일 날 독립만세 하고 나서 그 기점으로 2,600이 안 가면은 상고가 아니에요. 그냥 상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2,600이 깨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높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그래서 소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 서머스 누구죠? 하여튼 재무장관? 네. 저하고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대요. 특히 1월 고용 보고서가 51만 명이나 나왔잖아요. 확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돈 잘 되고 급여 소득이 늘면서 경제가 부흥돼서 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위기 가능성이 나오면은 그러면 경제 낙관력이 없어지거나 그 대신에 또 통화 금리는 인상을 못하고 그때 멈추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을 못하고 멈추거나 금리를 낮춰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유가 경제가 무너져서 나는 거면은 또 말짱 꽝이거든요. 그렇지. 그 핵심은 뭐냐? 그거는 이거다. 초과 사람들이 저축. 갖고 있는 초과 저축이 점점 빠지고 있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버티는 거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쓰고 있다. 쓰고 있다. 그만큼 그거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근데 보시면 이게 21년 9월 달에 우리 주가 피크랑 비슷하죠? 월간 가처분 소득이 100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초과되는 저축이 160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60이 남은 거잖아요. 열심히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린 사람도 있고 아직 숫자가 안 나왔는데 2003년 여기 갔을 때 이거 얼마 계속 이 속도로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 가을쯤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쯤 되기 전에 100 이하가 떨어지죠. 100 이하가 되잖아요. 곧 그렇죠. 100 이하가 언제쯤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도 올 한 봄쯤 지나면은 까리까리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 소득률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한 50%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가을쯤 걸리네. 그러니까 초과 저축되어 있는 그 비율이 결국은 다 쓰러지는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린 사람들, 올해 1, 2월 달 잘린 사람들, 저도 작년에 잘렸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 중요합니다. 얼마 버티냐? 그러게 작년에 여의도가 좀 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저는 그 전에 한 2번 잘라봤어요. 잘라보고 한 6개월 살아봤는데 돈이 3개월은 버텨요. 그러면 보너스도 주고 뭐 이렇게 채팅도 있고 뭐 하나 버는 것도 있고 저축한 것도 있으니까 6개월 넘어가면 불안해집니다. 올해 1월 달 잘린 사람 기준하면은 언제죠? 여름 되면은 이 저축의율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때 경제 낙관론은 없어지고 대신에 금리 인상도 멈추고 이게 두 가지가 양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CPI, PC가 너무 약간 높게 나왔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장기적인 6개월을 봤을 때는 경제가 미국이 탄탄하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프레임에 너무 매몰돼서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다. 주식을 살 때는 뭐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진짜 펀더멘틀적으로 진짜 사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계속 사겠다. 그런 주식만 사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스프로, 아까 뭐 기타 등등도 있고 이런 주식들 몇 가지 종목은 아까 한 4가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론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IT 중에 다음에는 IT 아닌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대표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주식은
향후 1년 동안 방향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투자. 이 장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관계없이 그런 주식을 발굴하는 준비를 아직 장이 2,500 이하일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2,700 넘어가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저는 2,700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넘어가는 순간에는 갑자기 흥분해갖고 공부가 나발을 필요 없이 막 붙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미 의미가 별로 없어져서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CPI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여름, 가을 지날 때까지 미국이 계속 스트롱할 거라고 낙관하지 말고 중도를 가지고 아까 펀더멘틀적으로 바람이 지나는 걸 주식을 중심으로 사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를 끝낼 때 입구에서 즐기고 있는데 네. 끝낼 때가 네. 아직은 좀 남았는데 네. 분명히 그게 다가오긴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파티가 안 끝나고 다른 파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올 연말에서 내년 초 들어갈 때 이게 좀 까리까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나중에 조정받을 때도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뭐 삼성전자가 1조도 안 나오느니 하이닉스가 뭐 3조 적지 않으니 또 나와서 또 조정을 받을 거나 아니 금리가 3월 20일 날 우리 FOMC 때 25가 아니고 50bp 올라가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 가다가 그럴 때는 추세를 보시고 올 가을 겨울 되면 뭐가 좋아져요? 반도체는 수급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들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일 다 5천만 원 다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눠서 조정 받을 때마다 보고 들어가시는 필요가 있어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아스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대표님 읽어보시죠. 아스플로. 먼저 회사 개요를 좀 이야기하면은 아스플로우는 2000년에 설립된 고청정 튜브, 파이프, 피팅 등의 시공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1년 10월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네요. 최근 1년 반 됐죠. 2005년부터 삼성전자 중소구경 튜브 등의 시공 부품 공급을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가 받겠습니다. 싫어요. 끝까지 하고 싶어. 끝까지 읽어주시죠. 2023년 3Q 기준으로 매출 튜브 파이프 42.5%, 피팅 31.4%, 밸브 레귤레이터 20.9%, 디퓨저 필터 5.1%의 비중이다. 이게 그러니까 판매되는 그 매출의 그 각각의 제품의 비중이군요. 들어보시니까 재미없죠?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이게 뭐 신기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반도체 할 때 반도체 가스 공급하잖아요. 네. 가스가 들어가는 그 관이 있고 통과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 부품 이런 거 보세요. 파이프, 피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건설 같기도 하고, 뭐 하일로 코리아인가 하여튼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포인트가 시공용 부품 말고 장비용 부품으로 또 납품이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얘네들이 시공용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처음에 반도체 투자할 때 시공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비 업체들이 하는 부품에도 얘네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작년도 3분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A사, 이 리포트를 적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용에 얘네 부품이 같이 들어가는 요것이 매출이 늘어나면 마진도 엄청 늘어나요. 작년도 1분기 적자고 근데 작년 마진이 10% 초반인데요. 올해는 20% 가까이 한 10% 후반까지 마진 높아져요. 이 장비용 부품이 시장이 또 지금 시공용 부품보다 시장 크기가 5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진출하는 마켓이 생겼고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가장 두 번째 큰 장비 회사.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는 회사하고 다 잡았어요. 그 매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4분기, 3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에딩이 돼서 올해는 뭐 이익 기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하죠. 이런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일반적으로 전공정 장비 투자 줄이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네. 전혀 관계없어요. 멀티플이 P야 10배 이하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커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요즘에 한 2군데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서 시공용 재미없는 걸로 하면 주가는 나왔다. 그게 아니고 장비용 부품으로 국산한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비업사가 어플라이드된 램소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얘네가 한 2년 됐어요. 이제 뚫은 거예요. 퀄리티 테스트 필요한데 이것이 엄청 어려워. 일단 들어가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켓 사이즈가 5조래요. 지금 얘네들이
커버하고 있었던 5천억 대비 10배, 5배가 아니네. 10배 시장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작년보다 1,350% 증가되고 이익이 아까 마진 구성이 제품 구성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진이 엄청 늘어나서 247만 한 18%대 그렇죠? YOY를 100%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게 11,800원일 때 올해 8.7배거든요. 지금 비슷한가 주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보니까 오늘은 빠져나 어저께 좀 올랐죠. 기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34.8배인데 PER이 아닌데 요거 12개월 PER 요건데 12.5배. 12.5. 작년 실적 기준으로 그래요? 실적 발표됐어요. 아스플로 얘기죠? 네, 네. 작년에 100억 적자. 그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 가이드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근데 네. 12개월 퍼 그러니까 올해 예상으로는 10배 한 이하. 7배, 예, 7.34배. 10배 이하죠. 성장성 봤을 때 이 주식은 애널리스트가 일부 포켓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배 이상 가는 건 당연하고 뭐 한 15배는 아니더라도 12~13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적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400억짜리였어요. 근데 보세요. 4~500억 하다가 아까 그 어플라이드 램 들어온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럼 800억 올라가고 올해 1,300억 되면 이 그로스는 조그만 회사니까 15배, 20배 이렇게 줄 수는 없죠. 네. 근데 이게 10배 이하로 있을 이유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라서 오늘 소개드리고 주가를 보시면 IPO 상장할 때 이렇게 상장해서 10,000원 이렇게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원재료가 때문에 작년 상반기 적자였거든요. 네. 1분기 때. 그러다가 아까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런 거 온다는 사람들이 진짜 아는 게 작년 여름부터 올랐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많이 내려갔다가 이 작년 말부터 조금 올라가서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한데 성장성 자가 감안했을 때는 아직도 안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스플로우 반도체 주식은 매크로 때문에 변동이 있더라도 꾸준히 담아갈 수 있는 주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 뭐. 어제보다 목이 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래도 저기 그 열심히 그 설명을 해주셔서 큰 질문은 없는데 그 아까 어쨌든 뭐 아스플로하고 저 아까 뭐죠? 한 4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KNJ, ISC, 네. KNJ, ISC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 가운데서 뭐 SK 스퀘어까지 5개네요. 네네. 이 가운데서 탑픽은 뭡니까? 하필 아스플로우. 아스플로? 예. 그 나중에 포텐셜 큰 거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저도 검토 중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하나 마이크론.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먼저 와닿던데 네네.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스플로를 우선으로 보시는군요. 일단 성장성이 더 뚜렷하니까 지금 올해. 근데 장기적인 트렌드는 2~3년을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 더 업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하나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에 주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아스플로는 하이닉스가 별 관계 없고 많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 급하게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차분하게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모아나가는 주가 쌀 빠질 때마다. 거야.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